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영상을 또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날을 이제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인사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보다 기쁜 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깐돌이 형은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초도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꽃꽃이다. 여러분들은 저의 사랑스러운 어떻게 보면 꽃이자 동지이자 같이 협력자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잘 되어달라고 항상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늘 마음을 좀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밝은 이미지로 이렇게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늘 어두운 것보다는 나아요. 어두운 것보다는 그래도 밝고 명랑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새해도 한번 우리 꾸준하게 한번 잘 해보자고요. 살아가다 보면은 뭐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뭐 인생사 그렇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어요.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굴곡이 참 심합니다. 심하도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좀 현명하게 하자. 우리 어리석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외인들이나 이게 기관들의 이제 호구가 되면 안 돼. 호구 되지 말자. 호구 개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급등주 따라다니지 말고 너무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 이런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한번 시행착오 겪으면은 그대로 그냥 아주 작살납니다, 그냥. 그 출혈이 심해요. 출혈이 심합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재기 불가능한 상태도 오더라. 재기 불가능한 상태도 오는 분들이 꽤 많이 봤어요. 쉽지 않다. 그냥 우리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적립해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속편해.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주식계좌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면은 그냥 그 계좌에다 그 꾸준하게 그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립. 이게 좋아요. 한 10년에 10년.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해서 뭐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뭐 장가를 가든지 뭐 시집을 가든지 그때 필요할 때 그때 돈을 이제 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금도 불어났고 뭐 수익률도 좋겠죠.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들만 매도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좀 편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형님 누님들 보면은 지금 나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6학년 7학년 분들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후에 좀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 노후 자금 좀 여유롭게 쓰고 싶고 근데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배당도 괜찮아요. 근데 수량이 적으면은 배당이 좀 형편없겠죠. 하여튼 뭐 이래나 저래나 간에 하여튼 꾸준하게 모으자고요. 모으고 뭐 은행에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놓으면 뭐 은행이 확정 이자는 받겠죠. 은행이 확정 이자는 받을 수 있어요.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은 제가 이 이자를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식이라는 게 그래도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면은 뭐 기존에 있는 이 주식 전체 주체가 100원이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플러스 알파가 배당을 꾸준히 받잖아. 배당 매년 받잖아요. 매년 받다 보면은 이 배당금도 누적되고 이 원금이 성장을 해가지고 커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익을 내니까 더 커진 이제 원금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야? 이게 더블 아니야, 더블. 응?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원금도 늘어났고, 배당도 늘어났고. 그래서 꾸준하게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적립을 한다는 생각으로 모으라는 거야. 꾸준하게 모아라. 꾸준하게 도전해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중국은 지금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완전 말 그대로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들이 한때는 잘 성장을 했어요. 꾸준하게 성장했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나타나더니 그냥 완전 칼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아주 울상이었죠. 뭐 힘을 못 써.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그 반토막 난 그런 중국 빅테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조만간 그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약간 변하고 있지 않냐.
그 규제의 칼날을 약간 거두고 다시 발전에 방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빅테크의 주가도 조금씩 다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중국이야. 이 공산국가는 조금 찝찝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의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 또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있고 사이버 정보판공실 등 11개 부처에서 플랫폼 경제의 그 건강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는 총 6개 항목과 19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제와 함께 이제 지속 발전도 강조돼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물론 시진핑 정부가 지난해 내내 이제 주창했던 게 뭐냐?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금융 영향력 확대를 제한한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 강화 등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이유 삼아서 그냥 길들이기 하는 거지 뭐. 이런 기업들의 총수나 오너들을 길들이기 하려고 이짓거리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후반부에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이제 시장 지위와 이제 데이터 등의 장점을 활용한 그 기술 혁신을 추진을 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핵심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그 AI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 블록체인, 뭐 OS, 그리고 반도체 산업 내 그 투자 확대를 통해서 기술 연구 및 개발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장려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우선 이번 그 의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던데 중국 정부가 이제 법과 정책에 근거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시작하고 있어요. 관리 감독을 시작한다. 하여튼 그 어느 정도의 그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는 건데 그 규제를 둘러싼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그 비용 관리를 통해서 이익 개선과 중국 정부가 이제 육성하는 그런 산업 내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이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중국 공산당이 웃겨요. 그 중국 공산당과 그 정부가 2020년 10월 달에 보면 마윈의 그 정부 공개 비판 직후부터 그 반독점, 금융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가지고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요합니다. 결국 그야 그 공산당 그 이념에 말 그대로 위배되거나 반항하고 따지는 놈들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처단하는 거예요. 얘들은 확실해요. 그런 게 무조건 국민 위에는 무조건 당이야 당. 정부 위에도 당이고 당이 최고죠. 공산당이. 하여튼 당한테 반항하면 죽습니다. 중국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알리바바 같은데 뭐 텐센트, 뭐 메이투안, 디디추싱 등 그런 중국의 빅테크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이 잘 나가던 기업들이 그냥 가대로 그냥 고꾸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형의 그 인터넷 기업들이 그 외형적인 성장세가 이제 급속히 약화된 거예요. 약화되고 이제 창업자들도 대부분 보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하여튼 중국 정부가 약간 길들이기라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죠. 해가지고 기존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이번 그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그 중장기 성장 그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이기는 하는데 좀 그래요. 좀 약간 좀 찝찝합니다. 또 어떤 또 뒤에서 칼날을 또 들이내밀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시진핑이 워낙 이제 딱 보니까 시장 상황이 보니까 위축되고 중국 기업들이 제대로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훅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고 다시 이제 반등을 시키려고 하면 애를 쓸 것 같아. 반등을 시킬 거라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회복세를 좀 보이지는 않겠나 합니다.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찝찝해. 또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칼질 할 거야. 또 칼질. 칼질 해가지고 다시 또 훅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기업들을 이제 가지고 노는 거지. 그게 공산당 수법 아니겠어요? 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 누구야. 마윈 같은 거는 요즘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분은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에 반항하는 말을 하거나 좀 비판하는 걸 하면은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중국 정부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참 뛰어난 인물이고, 경영자였는데, 지도세도 모르게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국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신중히 하라.
무조건 중국이 성장한다, 발전한다 그런 생각을 떠나서 중국의 기업이 과연 진짜 이게 투명하고 신뢰 있고 우리 개인 소액주주들한테도 확실하게 뭔가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걸 잘 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생각해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불투명하면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아작나는 겁니다. 아작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항상 좀 신중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빅테크 기업이라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갔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이외에는 전 솔직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갖고 싶지 않는데 워낙 이제 이쪽 분야에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좀 조심스러워 해야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진 차원에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나중에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